이건 정말 특급 매물인 것 같습니다. 2.1m 지하 주차가 가능한 5인 승차, 5인 지침 개소세가 없는 그랜드 스타렉스 2020년형 주행거리가 10,000km도 채 되지 않은 8,000km대 캠핑카 마스터에서 제작한 차량인데요. 이랬던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아니고요. 도메틱 싱크를 50L 냉장고. 이 냉장고가 편리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바스패커 깨알 수납함입니다. 두 분이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짐이나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여기는 누워서 주무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줄자가 돼서 발 밑으로 지금 얼만큼 남았나요? 리니아 순정 전자레인지 감쪽 같지 않나요? 전면 유리를 가리는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앉았을 때 허벅지를 받쳐줘서 짜잔!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눕게 되면 머리 위로 좌식 테이블로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넓은 공간. 이중 잠금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무시동 히터가 나오는 토출구가 있어서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그랜드 스타렉스 8,000km대는 진짜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트 평탄과 상관없이 짐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렉스 캠핑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전화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보고 있나? 하나 사줘. 더 게러지. 안녕하십니까. 더 게러지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최대리라고 합니다. 더 게러지는 수입 국내 캠핑카 카라반은 물론 스타리아,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뿐만 아니라 레스턴칸, 타스만 픽업 트럭의 트럭 캠퍼와 각종 루프탑 텐트, 오버랜딩 캠핑 용품과 그 밖에 가성비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장 많은 인증과 국내 가장 안전하다고 판명이 된 유니테크사의 파워뱅크 판매와 캠핑카 전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600cc급 미만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도 1위를 갈아치고 있는 V-트윈 2기통 벤다 제품도 취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2.1m 지하 주차가 가능한 5인 승차, 5인 지침이 가능한 개소세가 없는 그랜드 스타렉스 2020년형 캠핑카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0,000km도 채 되지 않은 8,000km대입니다. 차량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만 차를 보관하셨다고 하십니다. 외관은 정말 흠 잡을 곳이 없습니다. 외관을 한번 봤으니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보시면 키로수 8,637 확인되시지요? 센터 콘솔도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라디오, 옥스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주차하시기도 조금 수월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엉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실내를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따라라라라. 보시는 것처럼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을 한번 더 켜보도록 할게요. 조명을 켜려면 이 컨트롤러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 전원을 켜고 실내등, 무드등, TV, 냉장고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내등을 켜볼게요. 이번엔 무드등. 동시에 켜니 굉장히 밝은 실내가 형성되었고요. 각각 개별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디밍도 되는 실내등이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무드등도 디머가 작동됩니다. 이 차량은 12인승을 5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그 12인승의 장점은 뭐냐면 기본 순정 공조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히터를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캠핑카 마스터에서 제작한 차량인데요. 제가 아들만 셋이는 5인 가족이기 때문에 2열은 2인승 시트로 되어 있지만 1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인승 시트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막내가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이 구성이 딱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을 사서 제가 운영하고 싶은데 아직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찍어보고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부터 한번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인치 LG TV인데요. 아쉽게도 스마트 TV는 아닌 것 같네요. 요즘에는 미러링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노안은 40대부터 오는 거라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지 말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봤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차주분께서는 보통 혼자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TV로 영화를 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게 가장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차를 운용하게 되면 1열 시트를 요즘에는 회전되는 키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 마주보고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납장이 테이블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리시고 짜잔!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마주보고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공간인데 저희 같은 5인 가족은 자리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둘이 이렇게 앉아도 좀 좁잖아요. 여기에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짜자잔! 이만큼이나 테이블이 확장이 됩니다. 이랬던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인 가족이 앉아서 먹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긴 테이블인데요. 5인이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테이블이 있고요. 3인 가족은 굳이 회전 시트를 하지 않아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짜잔! 덩치가 산만한 저도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데요. 이렇게 3인 가족까지는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5인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보셨고요. 그 옆에 있는 싱크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테이블을 간편하게 접고요. 접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건 진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테이블을 보셨고요. 그 위에는 싱크볼이 있습니다. 싱크볼은 무려 도메틱입니다. 도메틱. 중국산 아니고요. 도메틱 싱크를 적용했고요. 강화유리가 적용된 도메틱 싱크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도메틱 수전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짜잔! 50리터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탠드형 냉장고는 냉기가 많이 쏟아지는 스타일이고요. 박스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기가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음식을 보관했을 때는 신선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캠핑카 유저님들의 실사용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스탠드형보다는 이런 항아리형, 단지형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이게 작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캠핑을 나갈 때 냉장고를 2개 갖고 갑니다. 자주 여닫는 음식을 넣는 거와 좀 오래 보관이 돼야 되는 음식을 넣는 냉장고 2개를 가져가는데요. 잘 꺼내지 않는 김치나 반찬류 하루에 2-3번만 꺼내는 거는 여기다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맥주나 아이들 음료수나 뭐 이렇게 주전부리 같은 거 자주 꺼내 먹는 거는 여기에 냉장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 여기에 두냐면요. 밖에서도 꺼내기 쉽고 안에서도 꺼내기 쉽게 냉장고를 입구에 두는 게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아니면 보통 스탠드를 해서 바깥에 두기도 하는데요. 무겁고 그러면 옮기기도 어렵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차 입구에 둬서 사용하는 편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이 냉장고가 편리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뚜껑을 열 때 조금 비스듬하게 열리는 거 보이셨나요? 그런데 손을 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딱 자석이 마그네틱이 장착되어 있어서 뚜껑을 거치하고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와보시면은 이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냉장고 마그네틱 홀더고요. 그 아래는 에바스피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 AC 콘센트와 12V DC 시거 소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시트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깨알 수납함입니다. 지금 제가 청소를 못해서 먼지가 있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납함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제 손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입니다. 깊이도 한 50cm 될 것 같아요. 가로는 60 이상, 세로도 50 이상, 깊이는 1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서랍을 열 수 있는 잠금 장치고요. 여기 왼쪽에 잠금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입니다. 시트를 앞으로 옮겼으면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에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를 뒤로 끝까지 밀었을 때는 앞에도 두 분이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시트를 주행 상태 모드를 했음에도 지금 보시면 앞과 뒤에 보시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반이 있어서 아래, 위에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밑에 거를 사용하려고 위에 거를 다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트를 침상 변환했을 때도 굳이 짐을 다 꺼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왜 손잡이가 있을까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이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아래 잠금 장치가 양쪽에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 요 칸막이를 제거하게 되면 더 큰 짐이나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2분이나 3분이서 다니실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트를 앞쪽으로 많이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당기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세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지 않나요? 제가 좀 뚱뚱해서 다리가 안 넓어 보이나요?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길이를 한번 체감을 느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지만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을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키가 아주 단신인 160인데요. 발 밑으로 지금 얼만큼 남았나요? 40c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옆으로는 팔을 뻗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누워서 주무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줄자가 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신 김에 여기 앞에 전자레인지가 보이는데요. 보시면 위니아 순정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전자레인지를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감쪽 같지 않나요? 여기는 넓은 전자레인지만큼 넓은 수납함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무시동 히터 기름통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름은 이쪽에서 넣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외부 수전 샤워기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유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위에 장이 짜여져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쫙 트여 있어서 밖에 풍경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 테이블 같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멍에 S고리 같은 거를 걸 수 있게 수납 거리도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커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늑함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커튼 여기만 있으시는 줄 아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앞쪽까지 커튼이 다 돼 있습니다. 앞쪽은 전면 유리를 가리는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생활 보호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후방에도 커튼이 장착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막을 유지할 수 있어서 차박을 갔을 때 늦잠을 주무시고 싶으신데 햇빛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왼쪽 반대편으로 보시면 한 반 사이즈 정도의 똑같이 수납 선반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용하게 물건들을 올려놓아서 나만의 공간으로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도 꾸미실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2군데의 수납 포켓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은 여기에 보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220AC와 12V DC 전기 아울렛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생활하는 공간은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침상 변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변환은 정말 1초 컷이에요. 1초 컷. 1초. 잠시만요. 왜 1초 컷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 5초, 10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스타렉스로 순정 시트를 그냥 등받이만 리클라이닝을 했을 때 평탄은 되지만 누웠을 때 배기거나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는 침상 위주의 이렇게 평평한 시트를 장착했을 때 동승자분들이 장거리를 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앉았을 때 시트와 등받이 각도가 조금 인체와 맞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앉았을 때 허벅지를 받쳐줘서 등 기대고 앉아도 주행 중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행과 침상 평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침상 평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올라오면서 일자로 피팅된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신이라서 이렇게 자도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솔직히 앞으로 좀 당기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누웠을 때 짧은 저는 충분히 취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서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뒤로 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리해놨던 선반 기억나시나요? 선반을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반을 장착하고 나니 얼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시트를 한번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뒤로 밀기 전에 헤드레스트를 먼저 분리를 하셔야 돼. 요거는 뭐 빼셔서 베개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빼서 베개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렬에다가 그냥 고이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트를 뒤로 짜잔!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자, 한번 똑같이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도 발 밑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고요. 밑으로 바짝 눕게 되면 머리 위로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여기를 테이블로 쓸 수 있고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앉아보시면 좌식 테이블로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양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캠핑카 마스터의 특징은 여기에 이렇게 아래층과 같은 선반을 넣어서 테이블 겸 침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을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원하실 경우 이 선반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침상 평탄 공간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루프 팝업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팝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을 올리려면 안전핀을 제거하시고요. 보시면 이중 잠금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위 팝업을 내릴 때도 사용하시고 여기에 고리에 걸어서 기본으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인데요. 1차적으로 잠금 장치가 하나 있고 보조적으로 잠금 장치가 하나 더 있어서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쓴 루프 팝업입니다. 그냥 한번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죠. 루프 팝업을 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루프 팝업을 많이 하시죠. 성인도 이렇게 서서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루프 팝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저는 이 루프 팝업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장착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와 이걸 올렸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자,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개방감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열면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커튼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커튼을 다 열게 되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계곡이나 산, 바다에 가시면 앞뒤 사면 어디를 둘러봐도 다 좋은 경치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특급 매물인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루프 팝업에서는 안 주무신 것 같아. 그럼 제가 한번 위에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성인이 앉기에는 편하지 않은 공간인데요. 보통 루프탑은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꽤 만족합니다.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안쪽 까만 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나오는 토출구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봤는데요. 160인 제가 누워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명, 2명. 저 같은 성인 2명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간은 성인보다는 아이들에게 양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침상 폭은 120은 안 될 것 같고요. 길이는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인들의 공간이기보다는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2~3명까지는 충분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220 AC와 11V DC 단자가 있습니다. 또 2층에서 주무실 때 불안한 감이 좀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 캠핑카 마스터 보시면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잘 때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은 적을 것 같습니다. 내려와 보니 이런 깨알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청소수는 각각 20L, 20L씩 40L가 되어 있고요. 청소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둘 다 청소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뜨러 오거나 옷을 버릴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 퓨즈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서 캠핑하러 갔을 때 미급 시에도 어느 게 고장났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전국 여행이나 세계 여행, 유라시아 여행을 하실 때도 전기 문제 걱정 없이 여행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에 전기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인산철 배터리 240A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2kW, 한전 충전이 장착되어 있고 시텍사 주행 충전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5인 승차가 가능하고 5인 취침이 가능한 스타렉스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가장 좋은 캠핑카일 것 같은데요. 삼각 루프 팝업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주행거리가 무려 10,000km도 되지 않은 8,000km대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8,000km대는 진짜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캠핑카로 개조하시고 나서도 차주님께서는 실내도 많이 사용하시지 않아서 저 처음 받아봤을 때 전시 차량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있어요. 그리고 루프 팝업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실내 개방감과 저는 이렇게 시트가 평탄이 되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시트 평탄과 상관없이 짐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점도 저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으신 캠핑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타렉스 캠핑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전화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인 승차가 아닌 3인 승차가 아닌 5인 승차에 5인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중고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거는 중고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신차급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스타리아 캠핑카를 찾으시거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찾으시는 어느 분에게도 소개시켜 드려도 좋을 만한 좋은 물건입니다. 남편 보고 있나? 하나 사줘.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채대리가 처음 인사드린 만큼 스타렉스 스타리아 미니밴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저 채대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